지역 인재 가능한 지방 중3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내신 등급 받기 조금 더 수월한 일반고보다 생기부 활동 활발한 자사고를 더 추천하십니까? 지역 인재가 가능하다라는 거는 이제 지역 인재로 가고 싶은 학교가 의대, 약대 이런 쪽을 생각하신다라는 가정이라면은 사실 차이는 상관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일반고가 내신 따기 확실히 수월할 경우들이 있고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학종보다는 교과 전형이 어쨌든 유지가 돼 있는 현재 상황은 그렇거든요. 지금 중3 학생들이 27은 28학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제가 드리는 답을 생각한다면은 일반고 가셔서 내신을 모두 1로 만드시는 게 기본 디폴트일 것 같고요. 그 안에서 꽤 사고 능력이 우수한 친구라면은 1등급 받는 게 10%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생기실 거예요. 여유가 생기실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때 두 가지를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수능 최저. 의치한약수는 수능 최저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걸 통과 못하면 어차피 내신도 소용없고 활동도 소용없기 때문에 이걸 통과할 수 있게 수능 준비를 해주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활동. 내신에 에너지를 쏟을 거에 조금 여유가 더 생겼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수능과 활동, 이 두 가지 부분을 더 깊이 있게 챙겨주시면은 일반고 가셔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사고를 더 추천하시나요? 라고 할 경우에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지역 단위 자사고는 잘못하면 묻힐 수 있습니다. 예, 표준 편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이 안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커리큘럼이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학교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에는 이게 일반고야 아니면 자사고가 구분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대학 입장에서. 예, 대학 입장에서. 그러면은 내가 내신 등급이 조금 손해 본 게 보완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확실히 티가 나는 자사고다라고 한다면은 가시는 걸 추천하겠지만은. 네. 애매하게 지금까지 뭐 대입적이 그저 그런 학교의 자사고다라고 하면은 굳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이게 확실하게 티가 난다 하면 이제 어떤 과목을 수강했느냐 아니면 특별한 활동이 있느냐로 이 학교는 학교 이름은 안 보이지만 특목고 자사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학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애매한 학교 같은 경우는 활동도 특별하지 않고 커리큘럼도 그냥 일반고랑 비슷해서 얘가 이 성적을 자사고에서 받았는지 일반고에서 받았는지 대학 입장에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 목표로 하시는 그 자사고가 어떤 자사고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커리큘럼이 일반고랑 비슷한지 아니면 조금 튀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에서도 전국 단위로 뽑는 자사고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역 인재를 받으려고 하면은 이미 내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전에는 서울에서도 경기권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전국 단위에 있는 모집하는 자사고들에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 학교 수준을 높여주는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 지금부터는 거의 그 지역에 중학교 때부터 있었던 아이들, 웬만하면 계속 그 지역에 살았던 애들이 많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사고 퀄리티에 대해서 의심하는 대학들이 조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은 진짜 확실한 자사고 아니라면은 조금 자사고에 대한 고민은 조금, 그리고 내신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 과목을 또 다 잘해야지 자사고 가기 유리하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감안하시면은 아까 그 질문에는 일반고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그 광역 자사고 커리큘럼 묻힐 수 있다라는 말씀이 예를 들어서 이제 고급 물리나 심화 수업이 학교에 있지만 내가 듣지 않았으면 소용없는 건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소용없죠. 대학에서는 그 학교가 어떤 커리큘럼을 운영했는지를 나중에 도표로 딱 볼 수 있어요. 학교별로 제공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고급물리나 심화수학을 했구나라는 건 알고 있는데 문제는 고급물리랑 심화수학이 그냥 일반고에서 안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저거를 하는 고등학교들이 있어요. 특히 심화수학은 많이 하고 고급물리 같은 경우는 원래 과학고 커리큘럼이기는 한데 최근에는 이제 과학중점 학교에서 이제 공동교육과정으로 많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친구는 서초동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에서 그걸 열어가지고 저희 마포구에서 가서 듣는 케이스들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지금 두 과목이 그렇게 특별한 과목이냐라고는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튼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특별한 커리큘럼의 과목이 있다면 수강을 하셔야 유의미하다. 수강을 안 하시면 그죠?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는 이유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 대학교에서는 어려운 과목을 굳이 피한 학생보다는 그 과목을 탐구하고자 하는 그 선택만으로도 그 열정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있으면 들어야 됩니다. 그쪽 관련된 진로를 희망하신다면. 학종에서는 보통 그렇게 평가하고 특히 이제 주의해야 될 것들이 이제 고급 물리학 이제 딱 들으면은 고급 들어가니까 애들이 되게 있어 보이는 과목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대학에서는
위계성을 좀 갖고 듣는 걸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물리 1, 이제 물리 2 이렇게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고물리학을 들으면은 아, 이 두 개를 베이스가 돼가지고 저걸 들었겠구나 해갖고 저것도 잘 이수하게 됐구나라고 이렇게 좋게 평가하는데 뭐 앞에 거 두 개를 제껴놓고 특히 물리2를 제껴놓고 고급물리를 듣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조금 좋게 보지 않는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로가 명확하다면 그 어떤 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를 이제 올라갈 때부터 전략을 딱 갖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과목 선택만으로도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큰 요소이기 때문에 성적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전략적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도 알려주시나요? 어떤 과목 선택해야 되는지? 물론이죠. 예, 고교학점제이기 때문에 어떤 과목 선택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학에서도 진로 역량 평가하는데 우리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과목을 어떤 거를 들었냐, 그걸 듣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냐라는 부분들을 평가 요소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컨설팅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런 내용들까지도 같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